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시간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GTX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광역별로 나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GTX A, B, C 노선이고 A는 이제 중간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GTX 같은 경우도 지금 D, E, F까지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현실성이 없는 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노선이 없더라고요. 예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가 한 거였지만은 이제 광역별로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뭐 이재명 후보도 비슷하게 따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GTX라는 이제 광역철도망에 대한 현실성 그게 있는 뭐 DEF 같은 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자, 이거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유는 확실히 그 퍼센트로 따면 몇 퍼센트?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예. EF. 예,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전제는 이게 그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자 사업일 경우에는 없다고 봅니다. 민자 사업일 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예. 근데 대부분 DF 지금 GTX C도 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DF 가는 것도 대부분 민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민자 사업자가 이거를 그 제한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네.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책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계약 조건들을 보더라도 사실상 그 민간 기업에서는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노선이고 사업의 규모입니다. 근데 만약 재정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돈이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제 부채를 또 그쵸. 국가가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런 부채를 떠안으면서 지금도 이제 국가 부채가 꽤 높아나고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 노선의 수혜를 보는 몇몇 주민들 또는 이제 약간의 집값이 그 올라가는 그런 수혜를 받는 그들을 위해서 특혜 할 수 있겠는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그거를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일례로 지금 위례신세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GTX C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예. 그럼 GTX C 노선이 실제로 좀 많이 가시화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건가요, C도?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까지 쭉 해온 스토리가 있으니까 가긴 할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현대건설이 고민이 좀 깊은 상황인 거는 맞죠. 더 가면 갈수록. 이럴 상황인데, 현대건설도 GTX-C가 결코 좋은 노선, 나쁜 노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DF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예. 그렇구나. 이 재정의 문제와 사업성, 민간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또 넓혀야 되는데, 공공성도 조금 확보가 덜 되는 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입장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일자리에서 퍼지는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남으로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노선인가, 뭐 분당선, 신안선, 그 분당선, 신분당선 괜찮잖아요. GTX도 괜찮은데 DEF를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이거는 누구를 위한 노선인가? 그냥 그러니까 둘 다인 거죠.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성에도 문제고. 퀘스천이고, 공공 입장에서는 공공 복리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네. DF는. 그럼 반대. 얘기해 된다. 주시죠. 네? 된다. 오, 된다. 오, 재밌다. 웬일이야? 왜 항상 안 된다. 그러니까 DF 보면 노선이 이상해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네. 보면 이상해. 이거 어떻게 만들고 왜 여기다 만들고 막 그게 꼬여 있고 막 하거든요. 그 이유가 DF는 기존 노선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할 예정인 아니면 이미 계획 중인 노선들에다가 이름을 그냥 GTX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DF 같은 경우는 이 노선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그 지역에 어떤 수요가 반영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여튼 전체 다 다르진 않겠지만 D까지는 좀 가능하다. 아니, 뭐 DF 다요. F 다요? 네. 근데 그게 그렇군요. GTX가 아니고, 그러니까 GTX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기존 철도 라인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E나 F는 기존 철도 라인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뭐 운영을 개선하겠다, 아니면 뭐 중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복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거는 그냥 중복하는 건데 거기서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조금 더 변경되는 왜냐면은 분당선 같은 경우도 월판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연계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라인들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할 때 그냥 GTX 이름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변형되고 그 노선이 변형되고 하지만 뭐 그 이름은 남아 있겠지만 그게 실제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네. 여기는 전곡으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기는 변칙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설령 그렇겠다 할지어도 뭐 상당분 그런 계획이 있지만 실제 그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건데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도 나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충분한 수요가 없는 노선들에 있어서 그거를 감당해내기는 어렵지 않나 매력적이지 않다. 당연히 비현실적인 계획인데 기존 노선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너무 재밌는데 왜 재밌냐? 이제 저는 맨날 이런 부동산의 집값이 오르나 내리냐의 문제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계획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이 또 되냐 안 되냐의 문제와 이 재정에 대한 부분과 미래에 대한 그 또 상상력들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전문가들의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뭐 지금 GTX 얘기도 하고 공급 확대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노후화 주택에 대한 얘기들도 아까 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재명 이제 정부의 정책들 뭐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실현 여부를 떠나서 좀 우리가 그냥 전문 계획가로서 한번 우리 분야의 평가만 좀 해주신다면 좀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좋습니다.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색 옷이 첫 번째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큰 얘기들만 나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대와 우려를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봤잖아요. 실용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굉장히 빠른 대처, 그 다음에 체감형 대처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즉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와닿거나 참 되게 새로운 접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내 상상력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의 시행력이 부족해서 행정이 경직돼 있어서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풀어내실 것 같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려도 있는 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건데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이게 밀고 나가는 방향은 틀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 근데 필요하다고 막 해버릴 것 같은 거죠. 막 저질러 버릴 것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저는 지금.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요. 실행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만 잘 맞춰. 그렇죠. 이제 그걸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 방향이 안 맞아도 막 갈 것 같은 거죠. 그게 참 변화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인데 일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네덜란드로 가겠다라고 배 운전을 하는데 그냥 영국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냥 키를 잡았어.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이제 포인트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가는데 네덜란드로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뭐 어떤 대륙이 있건 뭐 산이 있건 뭐건 간에 그거 다 뚫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돌에 부딪혀서 타이틀처럼 팍 무너지는 상관없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단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 실행력은 존중한다. 좋다. 근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바람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맨 마지막에 해주시죠.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인 그 부동산 정책도 괜찮고 계획가 입장에서도 이재명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이제 뭐 이런 희망사항이라든지 평가를 전문가로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얘기에 저도 동의 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까지 지자체장으로서 해왔던 많은 행정들이 상당히 때로는 그 결단력도 있고 그 결단에 따르는 실천이나 실행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 이전 대통령과 분명한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정에 대한 사항들도 아마 그런 지자체장이 해왔던
어떤 특성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그 동의된 기조 속에서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대책들이나 정부 발표들을 쏟아졌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제도가 바뀌었냐?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예전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민주당이 지금 재집권을 한 상태에서 많이 바꿀 거 있을까? 바꿀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크게 바꿀 게는 없다. 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 때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까지는 실수도 있고 착오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을 또 쓴다. 이거는 실력일 수 있거든요. 야, 실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와 실력은 분명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용에 대한 부분들, 이전과 좀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왔던 부동산의 어떤 특단의 대책들은 신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를 갑자기 지정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조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7월 달에 그 스트레스 DSR 상반기도 시작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약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금융권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아마 정책적 드라이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부동산 입장에서. 예,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 이제 계획적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좀 균형 발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잠깐 연초에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 저는 이거 상당히 상대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부산광역시의 위상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을 살려놓고 봐야지. 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 상징적인 또 네. 지역이기도 하고 예. 제2의 도시도 하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에 부산 인구가 인천에 따라잡힐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부산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균형 발전은 끝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찌됐든 부산이 현재 노인과 바다로서 지금 상당히 지금 참 아니, 그 얘기가 많아요. 예. 자주 섞인 지금 엄청 많아요. 자주 섞인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저는 부산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계획적 입장에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에 고민을 할 거다. 그다음 부동산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그 우를 범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라 실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추이를 보면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와 동문이, 피는 안 섞였지만은 학연은 섞인, 학연은 섞인, 우선 이번 정부는 기본적인 모티브는 무조건 균형 발전인 것 같아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을 포인트로 잡고 갈 것 같고,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 발전도 있지만 그 수도권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사실 말이 안 되는 집값을 보여주고 있는 반포, 압구정 이런 지역을 어떻게 위로 두드리고 나머지 지역들을 좀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거고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조건 지방 거점부터 대도시, 광역시들은 어떻게든 다 살려야 될 문제들에 직면할 거예요. 광역도시 살리기? 그렇죠. 예. 특히 부산 먼저 살리고 그다음 광주 살리고 대구 살리고 이러면서 다 좀 살리는 정책들을 어떻게든 쓸 거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할 겁니다. 어떻게든 250만 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과 기존 도심에서의 공급들도 계속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거고 그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층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신혼부부들에 대한 문제들을 정말 그 이명박이란다. 이재명 위험한데? 이명박을 컸다 이거.
자의 우애 지킴이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님은 같은 경주이시라. 이거 좀 동족이네. 저도 예. 그 경주있습니다. 대통령 피가 있어요. 그 젊은 층,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들에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뭐 내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땅이 없다? 그 땅이 없는 것들을 이제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도로 상부 공간이나 국유지, 공유지들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매뉴얼을 정해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말씀하셔서 약간 또 하나 생각난 게, 예, 더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뭐 지역화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 약간 유동성이 좀 더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을 어디로 네. 가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수도권으로 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너무 과잉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과잉. 예.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공급을 더 하기에는 분명히 당연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 수요를 어떻게 과잉되는 부분들을 분산시킬까? 전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수요 분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즉시적인 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제가 기회 있으면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한번 얘기하는 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타 버전이라서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은 베타가 아니라 알파 버전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1일 뭐 MC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세 분의 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세 분들이 싸우는 모습, 제가 또 원래 싸우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멱살을 잡을 뻔했네. 멱살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야 더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